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2024년 어느 추운 가을날 하버드대학교 강의실에서는 학생들이 소리를 지르며 열띤 토론 중이었습니다. 하버드 학생들은 교수님이 설명하는 차트와 서류들을 보며 모두가 믿을 수 없다며 화를 내며 강의실 밖으로 뛰쳐나가는 학생들이 있을 정도로 모두 교수에게 불신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과연 이 열띤 토론과 교수님과 학생들은 어떤 이유로 이렇게 화를 낼 정도로 토론을 하였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로버트 스미스이고 역사를 공부하고 있어요. 하지만 오직 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나라들의 역사만요. 큰 나라들, 강력한 나라들, 한국 같은 작은 나라는 아니었죠. 강의실은 약 200명의 학생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맨 뒷줄에 자리를 잡았어요. 화면에 있는 오늘 강연의 제목을 봤어요. 작지만 강한 한국의 위기관리와 전략적 독립성. 저는 눈을 굴렸어요. 어떻게 겨우 5천만 명의 인구를 가진 작은 나라가 중요할 수 있을까요?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옳다고 너무나 확신했죠. 로엘 교수님이 강단 앞으로 걸어가는 것을 지켜봤어요. 그녀는 자신감이 넘쳤고 제가 앉아있는 뒷자리까지 들리는 차분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녀는 짧은 갈색 머리에 안경을 쓰고 있었고 목적을 가지고 움직였어요. 어떻게 이렇게 작은 영토를 가진 나라가 글로벌 강대국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녀가 강의실에 물었어요. 모두가 조용해졌어요. 그녀가 리모컨을 클릭하자 더 큰 나라들 사이에 끼인 한국을 보여주는 지도가 나타났어요. 한국은 크기로 세계 109위예요. 그녀가 계속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가장 큰 나라들조차 존중해야 하는 세력이 되었는지 탐구할 거예요. 저는 팔짱을 끼고 의자에 기대 앉았어요. 재미있겠네 생각했어요. 그녀가 무슨 말을 하든 비판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로엘 교수님은 1950년대 전쟁 후의 한국 사진들을 보여주었어요. 무너진 건물들, 텅 빈 거리들, 배고픈 사람들. 70년 전 한국은 미국의 원조 없이는 하루도 살아남을 수 없었어요. 그녀가 설명했어요. 오늘날 그곳은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에요. 그녀는 한국이 매 10년마다 어떻게 더 부유해졌는지 보여주는 계속 상승하는 선들이 있는 그래프들을 보여주었어요. 그 선들은 미국이나 유럽의 비슷한 차트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였어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다른 수업에서 알고 지내던 전 군인 에드워드였어요. 교수님, 에드워드가 말했어요. 한국의 성공은 단지 미국이 그들을 모든 이 세월 동안 보호해 주었기 때문 아닌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정확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로엘 교수님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눈은 진지했어요. 그것은 흔한 견해예요, 에드워드. 하지만 중요한 점을 놓치고 있어요. 미국이 문제에 직면할 때 종종 변화를 두려워하게 돼요. 하지만 한국은 모든 위기를 더 나아질 기회로 바꿔요. 제가 무의식적으로 손을 번쩍 들었어요. 네, 뒤에 계신 분? 로엘 교수님이 저를 가리켰어요. 저는 로버트 스미스입니다. 저는 자신감 있게 들리려고 노력했어요. 한국이 문제에서 회복했다는 오래된 이야기들이 오늘날 정말 중요한지 궁금해요. 한국은 그냥 미국이나 중국 같은 큰 나라들에 의존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몇몇 학생들이 저를 쳐다보았어요. 로엘 교수님은 제 질문에 화가 난 것 같지 않았어요. 대신 그녀는 답변하면서 저를 직접 바라봤어요. 한국 시민들은 다른 이들의 도움에만 의존하기보다 자신들의 능력을 키웠어요. 그녀가 분명하게 말했어요. 1997년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한국인들은 자발적으로 금결혼 반지, 가족 보물, 심지어 올림픽 메달까지 모아 자신들의 나라를 구했어요. 그것은 의존이 아니에요. 스미스 씨, 그것은 결단력이에요. 뭔가 불편한 감정이 내 안에서 움직였어요. 그녀의 말을 믿고 싶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자신들의 금소중한 물건들을, 나라를 돕기 위해 포기했다는 이야기는 쉽게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는데 작은 꾸러미를 들고 긴 줄에 서 있는 평범한 한국 사람들의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이 시민들은 227톤의 금을 기부했어요. 그녀가 설명했어요. 할머니들은 결혼 반지를 주었어요. 운동선수들은 메달을 주었어요. 모두 자신들의 나라가 파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죠. 저는 반박하고 싶었어요.
그녀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똑똑한 말을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로웰 교수님이 한국의 경제 기적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는 동안 예상치 못한 것을 느꼈어요. 그녀의 사실들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 제 자신의 생각에 대한 의심이었어요. 제가 틀렸다면? 세상이 제가 생각했던 방식이 아니라면? 저는 평생 동안 미국, 영국, 러시아 같은 나라들에만 초점을 맞춰 역사를 공부했어요. 하지만 여기 로웰 교수님은 거인들 사이에 끼인 작은 나라가 스스로 설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가장 이상한 부분은 갑자기 더 알고 싶어졌다는 거예요. 한국이 어떻게 그것을 해냈는지 이해하고 싶었어요. 마치 문이 조금 열려서 세상을 보는 다른 방법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그 추운 가을날은 권력, 역사, 그리고 오늘날 세계에서 어떤 나라들이 정말 중요한지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꿀 여정의 시작이었어요. 제 질문 이후에도 강의는 계속됐지만 저는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했어요. 저는 더 똑바로 앉아서 필기를 시작했어요. 제가 살아온 편안한 세계미국 같은 큰 나라들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세계가 조금씩 균열되기 시작했어요. 로웰 교수님은 한국의 군사력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부분이 지루하거나 쉽게 무시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했어요. 결국 작은 나라의 군대가 얼마나 강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그녀는 저를 놀라게 했어요. 한국은 55만 명의 현역 군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제복을 입은 젊은 한국 남녀의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예비군을 포함하면 위험한 시기에 320만 명의 훈련된 인력을 소집할 수 있습니다. 화면은 반짝이는 검은색 탱크, 미사일 발사대가 있는 함선, 그리고 날렵한 전투기를 보여주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이것들은 오래된 중고품이 아니었어요. 새롭고 강력해 보였어요. 이것들은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구매한 무기가 아닙니다. 로웰 교수님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한국은 이것들의 대부분을 직접 만듭니다. K2 탱크, K9 자주포, KF-21 전투기, 그리고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까지요. 제 펜이 멈췄어요. 저는 이것을 몰랐어요. 저는 항상 작은 나라들이 더 큰 나라들로부터 무기를 구매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빠르게 필기하면서 따라가려고 노력했어요. 로웰 교수님은 국가별 군사력 순위를 보여주는 그래프를 보여주었어요. 한국은 전 세계 군사력 순위에서 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앞서 있는 나라들은 전통적인 강대국들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그리고 일본뿐이었어요. 마이클이라는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그는 저보다 두 줄 앞에 앉아 있었어요. 미국의 보호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 아닌가요? 마이클이 물었어요. 한국은 그저 우리의 방패 뒤에 숨어 있는 것 아닌가요? 저는 혼자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 이전에는 저도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로웰 교수님은 그 질문에 화를 내지 않은 것 같았어요. 한국은 단순히 미국의 보호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그들은 미래의 위협에 자신들의 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는 독립적인 방어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저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증거는 화면에 있었어요. 무기들, 훈련된 군인들, 순위들, 강의는 한국의 문화로 넘어갔어요. 저는 거의 웃을 뻔했어요. 팝 음악과 TV, 쇼가 한 나라의 힘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하지만 다시 한번 로웰 교수님은 준비된 사실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녀는 전 세계 대형 경기장에서 공연하는 한국 밴드의 영상을 보여주었어요. 큰 상을 수상하는 한국 영화의 장면들, 온라인에서 수십억 조회수를 기록한 한국 TV 쇼들, 에밀리라는 소녀가 제가 생각하고 있던 질문을 했어요. 음악과 영화로 인기를 얻는 것이 어떻게 한 나라를 강력하게 만드나요? 로웰 교수님은 미소를 지었어요. 문화는 단순한 오락 이상입니다. 그것은 경제와 외교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브랜드가 됩니다. BTS와 블랙핑크가 수십억 조회수를 얻고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많이 시청된 쇼가 될 때 그것은 실제 영향력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그녀의 주장에서 허점을 찾으려고 했지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어요. 숫자들이 거기 있었어요. 증거는 명확했어요. 한국은 단지 운이 좋거나 보호받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실제로 무언가를 구축했어요. 가장 놀라운 부분은 로웰 교수님이 한국인들이 문제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왔어요. 그녀는 사고 후 헌혈을 위해 줄을 서는 사람들의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홍수 시 서로를 돕기 위해 조직화된 시민들, 다른 누구도 생각하기 전에 한국이 만든 코로나19 드라이브스루 검사소. 많은 나라들이 위기 동안 분열되는 반면 그녀가 말했어요. 한국의 사람들은 더 강하게 함께 모입니다. 저는 거기 앉아 있는 것이 이상했어요. 저는 평생 특정 국가들만 중요하다고 믿으며 역사를 공부했어요. 이제 저는 제가 중요한 무언가를 놓쳤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고 있었어요. 제 적은 다른 학생들이나 심지어 로웰 교수님도 아니었어요. 제 진정한 적은 제 안에 있었어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저희 완고한 사고방식이었어요. 강의가 후반부로 진행되면서 저는 마치 문간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한쪽에는 제 오래되고 편안한 세계관이 있었어요. 다른 쪽에는 새롭고 도전적인 무언가가 있었어요. 저는 제 노트를 내려다보았어요. 그것은 저가 무시할 수 없는 사실과 숫자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한국의 군사 순위, 경제 성장, 기부 금액, 문화적 영향력 수치. 완전히 인식하지 못한 채 저는 이미 문을 통과했어요. 저는 새로운 이해의 문턱을 넘어가고 있었어요. 한국의 진정한 강점은 로엘 교수님이 지금 말하고 있었어요. 단지 좋은 군대를 가지거나 인기 있는 음악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가 다른 이들과 협력하면서도 독립적이 되는 법을 배운 방식에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더 큰 나라들이 원하는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적었어요. 강의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저는 그녀의 주장에서 결함을 찾기 위해 적는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녀가 말한 것을 기억하고 싶어서 적고 있었어요. 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이미 세상은 1시간 전과는 다르게 보였어요. 강의가 가장 흥미로운 부분으로 넘어가자 저는 자리에서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로엘 교수님은 이제 한국이 더 큰 국가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제 분야인 국제관계였고 저는 여기서 그녀의 주장에 허점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다양한 국가들을 연결하는 선이 그려진 지도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한국은 중국, 일본, 러시아와 한국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독특한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한국 대통령들이 전 세계 지도자들과 만나는 모습이 보였어요. 각 사진에서 그들은 도움을 구하는 작은 나라가 아니라 동등한 관계로 보였어요. 예를 들어 로엘 교수님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미국이 한국이 비즈니스 거래에서 중국과 긴밀히 협력하는 것에 반대했을 때 한국은 두 관계를 모두 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일본과 한국이 역사에 관해 논쟁했을 때 한국은 양보하지 않고 강력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제 손이 올라가기 시작했지만 저는 망설였어요. 정말 다시 그녀에게 도전할 준비가 되었을까요? 강의실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제 셔츠 컬러가 꽉 조이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내면에서 타오르는 질문을 해야만 했어요. 네. 스미스 씨? 로엘 교수님은 제가 반쯤 든 손을 보셨어요. 이런 독립적인 전략은 그저 환상 아닌가요? 저는 제 목소리가 전보다 덜 자신감 있게 들리는 것을 느끼며 물었어요. 작은 국가들은 결국 강대국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야 하지 않나요? 그들의 선택은 제한적이지 않나요? 강의실 전체가 저를 바라보았어요. 저는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지만 제 입장을 고수했어요. 로엘 교수님은 마치 이 질문을 내내 예상했던 것처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이 국제관계에서의 전통적인 관점입니다. 스미스 씨. 하지만 한국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한국의 역사를 보여주는 새로운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침략의 오래된 사진들, 전쟁들, 점령들. 한국은 수세기 동안의 외국 침략과 내부 위기에도 불구하고 국가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확고하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대신 그러한 어려운 경험들은 단순한 외교를 넘어 국가 전략적 자유로 확장되는 독립적인 결정을 내리는 능력을 구축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공격하고 있지 않았지만 그녀의 말은 강하게 다가왔어요. 만약 제가 국가 간의 관계에 대해 공부한 모든 것이 불완전했다면 어떨까요? 만약 더 작은 국가들이 자신만의 길을 개척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것이 제 시련이었어요. 로엘 교수님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의 고정관념과 싸우는 것. 제가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의 기초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로엘 교수님은 한국 기업들이 기술 분야에서 얼마나 중요해졌는지, 심지어 거대한 글로벌 기업들도 그들과 협력해야 했는지를 보여주었어요. 그녀는 한국의 음악, 영화, TV 프로그램이 전 세계의 엔터테인먼트를 어떻게 재구성하고 있는지 보여주었어요. 그녀는 한국이 외교 회담에서 주요 강대국 사이의 다리 역할을 어떻게 자주 하는지 설명했어요. 각각의 예시와 함께 저는 제 발 밑에 지반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어요. 제가 국가들을 분류했던 깔끔한 범주들, 그리고 강력하지 않으니 무너지고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필기를 하지 않았어요. 대신 저는 그저 듣고 보기만 했어요. 증거는 압도적이었어요. 한국은 단지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단지 미국에 의해 보호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독특한 것을 구축했어요. 그 크기에도 불구하고 세계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견 강국. 강의가 질문을 위해 잠시 멈추었을 때 방은 손들로 가득 찼어요. 학생들은 특정 정책, 역사적 순간, 그리고 미래 예측에 대해 물었어요. 저는 조용히 들은 내용을 처리하고 있었어요. 앞쪽에 있는 한 여학생이 물었어요. 한국을 같은 크기의 다른 국가들과 다르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요? 왜 싱가포르나 대만이나 칠레는 같은 일을 하지 않았나요? 로엘 교수님은 미소 지었어요. 그것은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각 국가는 자신만의 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한국의 경험은 두드러집니다. 한국 전쟁이 그들의 나라를 폐허로 만든 후 그들은 재건했습니다. 1997년 금융위기가 그들을 파산시킬 위험이 있을 때 그들은 경제를 개혁했습니다. 외국 기술에 의존한 후 그들은 교육과 연구에 투자하여 리더가 되었습니다. 저는 미국이 우리 자신의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생각했어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변화를 거부했나요? 우리는 적응하는 대신 얼마나 자주 다른 사람들을 비난했나요? 어떤 국가에게든 가장 어려운 도전은, 로엘 교수님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오래된 방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때 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필요할 때 방향을 바꾸는 용기를 반복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 말은 제게 직접적으로 겨냥된 것처럼 느껴졌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제 오래된 사고방식은 더 이상 효과가 없었어요. 증거는 제 이론에 맞지 않았어요. 이것이 제 시련이었어요. 제가 내내 틀렸을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국제관계를 공부하는 제 전체 접근 방식이 업데이트가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것. 제가 느낀 불편함은 더 이상 분노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성장이었어요. 너무 꽉 조이게 된 피부를 벗는 뱀처럼 저는 고통스럽게 새로운 이해를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오래된 생각들을 밀어내고 있었어요. 로엘 교수님이 강의의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면서 저는 이 방에 들어왔던 사람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변화는 완전하지 않았어요. 저는 여전히 질문과 의심이 있었어야 하지만 제 내면에서 근본적인 무언가가 바뀌었어요. 제 시련은 끝나지 않았지만 저는 가장 어두운 지점을 통과했어요. 이제 저는 방어적인 대신 호기심이 있었어요. 저는 그녀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보다는 더 많이 배우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가 나중에 깨닫게 되겠지만 그날의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어요. 로엘 교수님의 강의가 끝나갈 무렵 저는 내면의 변화를 느꼈어요. 가슴속 답답했던 느낌이 풀렸어요. 꼬고 있던 팔을 풀었고 찡그렸던 눈썹도 펴졌어요.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았어요. 저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이것이 저희 보상이었어요. 상이나 승리가 아니라 더 가치 있는 것, 새로운 시각이었죠. 로엘 교수님은 한국의 미래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계셨어요. 교수님은 한국 기업들이 만들고 있는 새로운 기술들에 대한 다채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노인들을 도울 수 있는 로봇, 거의 인간처럼 생각할 수 있는 컴퓨터, 우주로 갈 수 있는 로켓, 그리고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 생각했던 질병들을 치료할 수 있는 약들이요. 한국은 변화하는 세계에 단순히 적응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수님은 힘있고 명확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그 세계를 창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어요. 강의가 끝나자 학생들은 책과 노트를 모았어요. 많은 학생들이 로엘 교수님께 더 많은 질문을 하기 위해 앞으로 달려갔어요. 저는 자리에 남아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예전에 저라면 서둘러 자리를 떠나 큰 나라들만이 중요하다는 제 믿음을 굳게 붙잡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저는 더 듣고 싶었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떠날 때까지 기다렸어요. 큰 강의실은 이제 몇 개의 작은 그룹들만 이야기하고 있어 텅 빈 것처럼 느껴졌어요. 로웰 교수님은 노트북과 메모들을 갈색 가죽 가방에 넣고 계셨어요. 제 다리는 교수님을 향해 계단을 내려갈 때 무겁게 느껴졌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교수님이 제 생각을 바꾸었다고요? 그건 완전히 사실은 아니었어요. 저는 아직 많은 질문이 있었으니까요. 제가 틀렸다고요? 제 자존심은 아직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로웰 교수님?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작게 들렸어요. 교수님은 올려다보시며 미소 지으셨어요. 스미스 씨, 강의 중 당신의 질문들을 고맙게 생각해요. 교수님의 강의는 생각할 거리가 많았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 말은 제 머릿속의 폭풍을 완전히 담아내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한국의 전략이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을지 확신이 없어요. 교수님은 이에 대해 화를 내지 않으셨어요. 대신 완벽하게 이해하신 것처럼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저는 스미스 씨가 즉각적으로 생각을 바꾸길 기대하지 않아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전통적인 강대국들만 공부하는 것이 우리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장 흥미로운 변화들을 고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길 바라요. 교수님의 말씀은 도전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초대였어요. 제 연구로 돌아가는 길이었지만 새로운 눈으로 보는 길이었죠. 저는 제 경력 내내 미국, 영국, 러시아에 집중해왔어요. 저는 인정했어요. 작은 나라들이 그들만큼 미래를 형성할 수 있다는 생각은 혁명적인가요? 제가 적절한 단어를 찾지 못했을 때 교수님이 제안하셨어요.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혁명적이에요. 로웰 교수님은 가방을 닫고 저를 직접 바라보셨어요. 가장 흥미로운 연구는 우리의 깊은 가정들의 의문을 제기할 때 일어나요. 세계는 정적이지 않아요. 힘은 변화해요.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등장하죠. 저는 교수님의 시간에 감사드리고 떠나기 위해 돌아섰어요. 예전 세계로 돌아가는 길이 나타났지만 그건 제가 왔던 같은 곳으로 이어지지 않을 거예요. 저는 변화된 채로 제 책과 논문들로 돌아갈 거예요. 밖에서 가을 공기가 제 얼굴에 상쾌하게 느껴졌어요. 주황색과 빨간색 잎들이 땅을 덮었고 더 많은 잎들이 하버드 야드를 따라 늘어선 나무들에서 떨어지고 있었어요. 학생들은 목도리와 재킷을 두르고 서둘러 지나갔어요. 저는 천천히 걸으며 생각했어요. 수년간 저는 큰 나라들이 작은 나라들을 어떻게 밀어붙이는지 연구했어요. 저는 이것이 자연스럽고 변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가정했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면요? 작은 나라들이 크기나 군사력에 의존하지 않는 영향력의 길을 찾을 수 있다면요? 제 배낭에는 제가 무시할 수 없는 사실들로 가득 찬 노트북이 있었어요. 한국의 경제적 기적, 군사적 능력, 문화적 영향력, 외교적 독립성. 그 보상은 편안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제 학문적 경력의 기반을 흔들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측정할 수 없을 만큼 가치가 있었어요. 새로운 눈으로 보는 선물이었죠. 그날 저녁 제 작은 아파트에서 저는 책장에서 책들을 꺼냈어요. 제 손가락은 책등을 따라 움직였어요. 미국의 힘, 러시아의 전략, 유럽의 역사에 관한 제목들이었죠. 한국에 관한 책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국제 질서를 재편하는 중견국가들에 관한 책은? 위기를 기회로 바꾼 나라들에 관한 책은? 저는 너무 적게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전에 읽을 생각도 하지 않았던 책들을 주문했어요. 한국의 경제 정책, 혁신 시스템, 외교 전략에 관한 논문들을 다운로드했어요. 돌아가는 길은 저를 제가 있었던 곳으로 데려가지 않았어요. 그것은 제가 놓쳤던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도구들과 함께 저를 새로운 곳으로 데려가고 있었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전에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했어요. 다음 학기 로웰 교수님의 중견국 외교에 관한 전체 코스에 등록했어요. 제 옛 세계관의 편안한 확신은 사라졌어요. 그 자리에는 덜 안정적이지만 더 흥미로운 무언가가 있었어요. 질문들, 호기심, 그리고 세상이 제가 보도록 허락했던 것보다 더 크고 복잡하다는 겸손한 깨달음이었죠. 이것이 저희 보상이었어요. 답이 아니라 더 나은 질문들, 확신이 아니라 호기심.
옳다는 편안함이 아니라 제가 아직 배울 것이 얼마나 많은지 발견하는 모험이었어요. 로엘 교수님의 강의 3개월 후 저는 서울 남산타워 전망대에 서 있었어요. 겨울 공기가 제 뺨을 스쳤지만 거의 느끼지 못했어요. 아래로는 빛과 생명의 거대한 도시가 펼쳐져 있었어요. 하늘을 향해 뻗은 유리와 철강의 탑들, 현대 건물들 사이에 자리 잡은 고대 궁전들, 그리고 거리를 통해 움직이는 끝없는 사람들의 물결이요. 이곳은 서울, 대한민국의 수도였어요. 불과 70년 전 전쟁으로 파괴된 도시가 지금은 지구상에서 가장 활기찬 곳 중 하나가 되었어요. 이곳으로의 저희 여정은 회의적인 연구 여행으로 시작되었어요. 저는 학과장에게 로엘 교수님의 주장을 확인하러 간다고 말했어요. 사실은 더 복잡했어요. 저는 그녀가 한국에 대해 말한 것이 진짜인지 직접 확인해야 했어요. 한국에서 3주 동안 저는 정부 기관을 방문하고 관계자들과 대화했어요. 삼성과 현대 공장을 둘러보며 로봇들이 전화기와 자동차를 만드는 것을 보았어요. 학생들이 밤낮으로 공부하는 대학교들을 걸어다녔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큰 건물이나 멋진 기술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가 일반 사람들에게서 들은 이야기들이었어요. 저는 전쟁 중에 산속 동굴에 숨었던 기억이 있는 할머니를 만났어요. 지금 그녀의 손녀는 전 세계 기기의 전원을 공급하는 컴퓨터 칩을 설계하고 있어요. 1997년 금융위기 때 결혼 반지를 기부하기 위해 줄을 섰던 중년 남성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의 작은 희생은 수백만 명의 다른 이들과 함께 나라를 파산해서 구하는데 도움이 되었어요. 전쟁 후에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작은 식당에서 비빔밥을 함께 먹으며 한 노인이 저에게 말했어요. 그저 우리의 손과 머리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으로 건설했어요. 그날 저녁 서울을 걸으며 청계천 한때는 오염된 도랑이었지만 지금은 도시 중심을 가로지르는 아름다운 공원을 따라 산책하는 가족들을 보면서 저는 제 변화의 마지막 조각이 제자리에 맞춰지는 것을 느꼈어요. 제 부활은 한국을 위한 응원단이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세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더 완전한 이해를 얻는 것이었어요. 오늘날 세계의 힘은 가장 큰 군대나 가장 많은 땅을 가지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혁신, 문화적 영향, 사회적 통합, 그리고 전략적 사고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한국과 같은 나라들은 역사가 운명을 결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국가는 과거가 얼마나 어려웠든 간에 재건하고 재창조하고 그리고 일어설 수 있었어요. 봄 학기를 위해 하버드로 돌아왔을 때 저는 이 지식을 소중한 선물처럼 다른 이들과 나눌 영역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새로운 강좌를 제안했어요. 중견국 외교 동아시아의 교훈. 로엘 교수님은 학과가 승인한다면 특별 강의를 하기로 동의했어요. 추운 1월 아침, 저는 나무 패널이 있는 방에서 국가 과정위원회 앞에 섰어요. 6명의 교수님들, 모두 각자의 분야 전문가들, 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지켜봤어요. 6개월 전, 저는 시작했어요. 작은 나라들을 연구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말했을 거예요. 오늘, 저는 한국과 같은 나라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이해하는 것이 우리 변화하는 세계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라고 제안하고 있어요. 저는 위기 관리, 기술 혁신, 그리고 외교적 독립성에 대한 한국의 전략을 보여주는 발표 자료를 클릭해 넘겼어요. 이러한 교훈들이 동아시아를 넘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설명했어요. 마르티네즈 교수님, 학과장이 앞으로 기울였어요. 로버트, 이것은 당신의 평소 초점에서 꽤 많이 바뀐 것 같군요. 무엇이 당신의 생각을 바꾸었나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저는 제 책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것을 제 눈으로 직접 보았어요. 세계는 변하고 있고 우리의 이해도 그것과 함께 변해야 해요. 위원회는 제 강좌를 만장일치로 승인했어요. 그날 오후 저는 눈 덮인 하버드 야드를 가로질러 제 사무실로 걸어갔어요. 제 전화에서 메시지가 울렸어요. 내년 서울에서 열리는 컨퍼런스에서 발표해달라는 초청이었어요. 여정은 계속될 것이었어요. 제 사무실에서 저는 제 책장을 바라봤어요. 미국 역사와 유럽 정치에 관한 두꺼운 책들 옆에는 이제 한국, 싱가포르, 그리고 다른 부상하는 강대국들에 관한 새로운 책들이 서 있었어요. 제 오래된 책들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것들은 여전히 가치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것들은 다른 관점을 제공하는 새로운 동반자들을
가지게 되었어요. 제 책상 위에는 제가 인터뷰했던 한국 노인으로부터 받은 작은 선물 간단한 도자기, 호랑이, 보호와 힘의 전통적인 상징이 놓여 있었어요. 작지만 용맹하지요. 그가 저에게 그것을 주면서 윙크하며 말했어요. 저는 호랑이를 집어들고 미소 지었어요. 제가 가져온 영약은 단지 한 나라에 대한 지식만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세상을 새롭게 보는 방법이었어요. 힘과 영향력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올 수 있고 미래가 반드시 과거의 패턴을 따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겸손한 눈으로요. 다음 주에 학생들이 제 교실에 들어왔을 때 저는 간단한 질문으로 시작했어요. 오늘날 세계에서 한 국가를 진정으로 강력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교실 전체에서 손이 올라가는 것을 보며 저는 제 여정이 완전한 원을 그렸다는 것을 알았어요. 저는 단지 역사의 교사가 아니라 역시 그것의 학생이 되었어요. 항상 의문을 품고 항상 배우고 항상 증거와 경험에 의해 제 마음이 바뀔 수 있도록 열려 있어요. 그것이 아마도 가장 큰 교훈이었을 거예요.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더 좋은 K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도 여러분의 생각을 꼭 들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